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조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아직도 이 염색물이 잘 안 빠졌네요. 좀 있으면 제가 머리가 금방 자라서요. 네. 좀 있으면 흰머리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저희 저번에도 그 유튜브 커뮤니티 같은데 이제 위원님 염색하신 거 또 올렸는데 젊어 보인다는 의견이 또 꽤 많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보면 안 그래요. 되게 어색해요. 네. 네, 주위에서 이제 염색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또 이미지가 또 있으시니까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또 네. 알겠습니다. 원래대로 네. 돌아가야죠. 맞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채팅 이미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또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반갑습니다. 이솔님께서도 또 어서 오시고요. 안쌤 반가워요. 20대로 회춘 또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다시 시작된 또 염색 토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딱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을 네. 또 안 드릴 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나는 고모린이다님께서 또 어서 오시고요. 연미진님 반갑습니다. 코코아조님 또 어서 오십시오. 야구리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니 지금 저희가 이 기다리면서 이제 채팅 좀 읽어봤는데. 요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이 요 이상기후에 대해서 또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 골프장, 야 유튜브에서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연 이 파괴, 자연 훼손, 또 이제 이상 기후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또 보니까 지금 갑자기 요번 주에 10몇 도로 또 이제 올라가고 이 날씨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러는 것도 또 이상 기후에 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그 텀블러 갖고 다니시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일회용품 잘 안 쓰고 저렇게 좀 들고 다니고 여기서부터 실천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교훈을 하나 또 주면서 또 저희 또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남태현님 또 얄미운 사람님 어서 오십시오. 듣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음량은 다른 채널과 비교하면 계속 작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이크가 원래는 멀리 있죠? 네, 원래는 저희가 마이크가 요 앞에 이렇게 또 설치가 아. 되어 있었는데 이 장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내가 좀 멀어 앞으로 가면 보이는, 네, 멀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편집본 올라갈 때는 또 저희 PD님께서 잘 이제 이 음량 조절도 하시는 거죠. 할 때. 음량도 이제 좀 키워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라이브 또 이제 시청하실 때에도 또 이제 문제가 없도록 또 저희가 조만간 또 장비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 또 저희 또 프로듀서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기자님도 염색도 하시고 좀 색다른 모습 보고 싶어요. 김도현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염색할 게 있을까요? 색깔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색깔을 좀 넣을까요? 네. 제가 염색을 20대 초반 때 한번 해본 거 외에는 한 번도 손을 안 댔거든요. 지금 30대 초반인가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0년 만에 또 한번 또 네. 도전을 어떤 색깔이 또 좋을지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밝은 갈색, 살짝 노란색 괜찮을 것 같아요. 밝은 갈색? 노란색이요? 난 진짜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노란 머리를. 네, 근데 저 지금 30대인데 노란 머리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20대 초반 아니셨나요? 또 애비양님, 김맹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 뭐 매니저라도 또 잠깐 드리고 싶은 마음. 하지만 또 30대 초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왜 시작 안 해요? 얘기하셨는데 저희 또 시작하기 전에 좀 잠깐 또 이제 근황 토크도 좀 하고 또 그러는 것 같은데 하늘색 강추, 하늘색과 보라색 콜라보 어떠신지 얘기를 하셨는데 하늘색 염색도 있나? 또 이런 얘기 또 오늘 의상이 주제답게 또 다크하시네요.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또 이 장비 봐주시는 분께서 오늘 저 이러고 입고 오니까 앞에서 잠깐 만났거든요. 네. 그랬더니 오늘 기자님 뭐 어디 가시네요. 오늘 또 왜 이렇게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잘 입고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좀 너무 편하게 입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셔츠 같은 거 입고 오면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니까요. 이 야구인이라 그런가? 야구인들은 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얼굴이 좀 퉁퉁 부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잠을 몇 시간 못 자가지고 좀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문구가 주황색이니까 기자님 머리 주황색 가시죠. 그건 좀 무리 같아요. 하늘색, 뭐 보라색, 주황색. 어디까지가? 저도 사회생활 해야죠. 네, 맞아요. 저도 방송도 좀 하고 사회생활 좀 하고 또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남태현님 또 주말 잘 보내셨냐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요번 주에 어쨌든 이제 3.1절도 있고 하니까 주 중에 한번 하루 쉬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에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주말은 뭐 잘 보냈고요. 3.1절은
그래서 하루 쉬는 날이죠. 놀러 가야 되는 날은 아니라서. 그쵸, 그쵸. 네네. 참, 오, 도원님께서도 오른쪽에 대학생 같은 형님 누구냐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니까요. 근데, 상현 기자는 그런 느낌이 아니 좀 위원님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원님께서? 아니에요. 에이 지금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저는 왠지 안경현 위원님 대학생 같은 형님 또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노인대학 가야 돼 나는 이제. 노인대학이라뇨.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저희가 요번 주 첫 방송에서는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가 또 이제 스프링 캠프 또 첫 번째 악재를 맞았다고 해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네. 일이 있었나? 아니 뭐 훈련지에 좀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아니 폭설에 발목 잡힌 기아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만 이 와중에 또 이제 비행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서 부상까지 입는 그런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의 현지 기상 악화 때문에 25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기아 선수단 다행히 26일 하루 좀 늦게 비행기에 탑승해서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이날 오후 도착하는 기아 선수들 이틀에 걸쳐서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칭 스태프와 투수조 일부 야수들은 27일에 출발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28일 오전에 출국을 하게 됐는데 아니 깜짝 놀랐던 게 이 LA 쪽에 현지 기상 악화 때문에 아니 그리고 또 이제 애리조나 요쪽에서도 원래 캠프 이런 거 하면은 미국으로 이 전지훈련을 가는 이유 뭡니까? 날씨 따뜻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야구하기 좋으니까 햇볕도 쨍쨍하고 이런데 요번에 이제 애리조나 투싼 요런 쪽에 뭐 영하로 내려가는 날도 있었고 막 눈발 바람 뭐 기상 악화 이런 네. 것 때문에 이 미국으로 스프링 캠프 간 이 구단들이 좀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원래 변수들은 다 있어요. 연습할 때 뭐 정말 눈이 온다던가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든가 며칠 동안 또 비가 계속 온다든가 그런 변수들은 다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동할 때 그 비행기 때문에 좀 이슈가 된 거지. 네. 항상 날씨 변수들은 다 있어요. 아. 비가 많이 와서 못하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일인데 네네. 제가 그래서 기아 그 팬들이나 기아 쪽 입장에서는 좀 악재가 생겨서 캠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선수 때 우승을 2번 했는데 네. 그 2번의 스프링 캠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무슨 일이 또 있으셨나요? 뭐 한 번은 스쿰이라는 그 일본 그 작은 어촌에서 했는데 그때는 네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백넷이죠. 그 배팅 게이지. 네네네. 배팅 게이지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 바퀴 달려 네, 있으니까. 밖에 빡 가고 뒤에 그 철막이 꽝 부딪히고 그래서 연습 중단된 적도 많고. 그 뭐 보통 3일 하고 하루 쉬고 뭐 4일 하고 하루 쉬고 그러는데 네네. 3일 내내 비 와서 연습 못한 적도 많고. 아. 그리고 또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요. 야구장을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어요. 아침 9시부터 11시 반 12시까지밖에 못 썼어요. 하루 왜요? 연습이 3시간밖에 안 예? 왜 이렇게 짧아요? 오후에 이제 대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하와이 쪽 대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돼서 비켜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그냥 계속 쉬었어요. 오. 그런데 우승했거든요. 근데 이런 변수도 항상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훈련 양은 또 이제 절대적인 이 기준이 또 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네네. 많은 팬분들께서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항공기가 2번이나 착륙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 거센 눈보라 때문에 연이어 또 실패를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선수단은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불안한 40분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기장이 또 다행히 기술을 돌려서 인근 공항에 비상 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비행기를 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고 또 이제 좀 이제 흔들리고 이런 거 사실 일반인들이 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선수단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놀라죠. 태평양 건널 때 항상 꼭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 뭐 어떤 선수들은 약 먹고 자는 경우도 있고. 예. 아예 네네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자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40분 정도라면은 굉장히 그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고생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이솔님께서 이글스 TV 제작진도 저 비행기 탔다고 하는데 어제 이글스 TV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보니 저 비행기가 거의 롤러코스터였고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고 하던데 정말 무섭네요.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과거에 이제 비행기 사고 때문에 진짜 큰 뭐 네. 사건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아 타이거즈 그리고 또 이제 이글스 TV 제작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큰 일을 당할 뻔했다라는 거.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음. 정말 그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때 네네.
승무원은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무원끼리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 그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정말 큰일 났구나. 그 왜 나만 들었어 그걸? 다른 사람들 불안보다 내가 좀 컸을 그날. 아 그렇구나. 아니 승무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 알고 있어야죠. 아니 그리고 또 하필 그걸 위원님만 들으셔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셨겠는데. 다들 눈 감고 있는데 이제 그 승무원분들도 앞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두 분 앉았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떡하죠? 이거 진짜 심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이야 이게 별일 없었으니까 이게 다행이지만 당시에는 진짜 뭐 모골이 송연해지셨을 것 아 같은. 그때 생각하면은 이제 가는구나. 아 가는 네. 이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진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도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천만다행. 가는 건 괜찮은데 아주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프지 않아야 될 텐데. 야 그때 생각을 또 이제 하시니까 또 그런 이제 세세한 기억까지 또 네, 다시 맞아요. 떠오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다. 지금 진짜 다행히도 별일 없이 또 인간공항에 네. 잘 착륙을 했으니까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참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도 액땜했다 생각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또 한 시즌 잘 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목이 첫 번째 악재인데 올 시즌 마지막 악재이면 좋겠다고 또 CHUN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박찬호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야수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키나와 캠프에서 이제 부상으로 또 제외가 됐는데요. 이 이창진 선수는 지난 20일 WBC 팀과의 연습 경기 도중에 다이빙 캐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목을 또 다쳤다고 합니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캠프 진행하면서 우측 손목에 불편함을 느껴왔고요. 이제 27일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또 이제 좀 상태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이창진 선수도 그렇고 올 시즌 이제 기아 타이거즈의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해줘야 될 그런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때 부상을 입는 선수들 정말 많잖아요. 캠프 때 부상이 많죠. 음.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 모두 좀 허슬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슬라이딩 할 때 그 손목을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찬호 선수가 슬라이딩을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모르겠는데 그 하는 그 다리가 이제 접히는 쪽에 손을 자꾸 땅에 짚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럴 때 이제 손목이 조금 아픈데 그래서 큰 부상은 아닐 거라고 봐요. 뭐 시즌에 이제 개막전에는 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빙 캐치 할 때 손목도 손목이지만 또 어깨 쪽에도 이 계속 데미지가 좀 누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래서 맞아요. 이제 부상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유격수도 마찬가지고 또 이루수 또 현역 시절 때 또 이루수로도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네. 어때요? 이루수도 다이빙 캐치 이런 거 하잖아요. 슬라이딩하고. 하는데 이제 그 허리 같은데 어깨, 목 같은 데가 좀 많이. 그래서 내가 별거 하는 것도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런데 목이 이제 막 담이 오르고 막 그러면은 어제 내가 다이빙을 한번 했구나. 그런 생각 들죠.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박찬호 선수도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또 이제 유격수로 또 지난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도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은 그런 부상이기는 합니다. 이 큰 문제가 아니기를 또 빌면서요. 이 박찬호 선수나 이창진 선수 같은 경우 이제 기아 타이거즈 주전인데 이 오키나와 캠프에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 요거는 좀 작은 부상이 아니다.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부상일까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은 개막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캠프에서 연습 경기하고 연습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치료하는 목적이 더 커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사실 뭐 지금 캠프도 잘 뭐 해왔고 그리고 이제 뭐 개막 전에 준비만 된다면은 뭐 경기 경험 이런 걸 따질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아도 야구장 없이 갈 거예요. 야구장이 있이 가나? 예전에 원래 저 쓰는 야구장이 있긴 있는데 네네네. 야구장 없이 연습 경기만 하는 팀이 많거든요. 아하. 지금 일본 팀들이 몰려와 있어서 네네. 삼성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는 뭐 한국에 와서 여기서 치료하고 또 준비하는 게 훨씬 좀 낫겠죠. 거기 있으면 치료도 안 되고 연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창진 선수나 박찬호 선수나 어쨌든 이제 주전 자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그런 선수들이기 네네. 때문에 좀 급하게 또 회복해야겠다 이렇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천천하게 네네, 상태도 그렇죠. 끌어올리고 또 네.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일단 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개막 초반에 또 제외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어쨌든 5강 경쟁 그 이상 또 우승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네. 참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시즌을 치르다 보면 한 번씩은 뭐 다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무 부상 없이 1년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시점에서 빠졌다 좀 잠깐 빠졌다 들어오는 게 더 낫죠. 아하. 경쟁 심하고 지금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다치는 것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좀 낫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짜 뭐 확고한 부동의 이제 주전 유격수이기는 합니다만 이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캠프 때 정말 구슬땀 흘리면서 이제 2년 차로서 이제 고졸 신인 이제 티를 좀 벗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2년 차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아까 비행기 요 네. 흔들리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아니 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 이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난리톡에 지금 이제 큰일 난 상황에서 동영상 찍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네. 기아 선수들 지금 뭐 기사 읽어드리면 기아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 대부분이 비명을 지르고 아수라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김도영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비명을 지르는 선배 형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한다. 변희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다. 근데 나랑 석환이 형은 소리 지르고 있는데 도영이가 옆에서 나랑 석환이 형 소리 지르는 것을 담아야 된다고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더라. 창문 밖도 찍고 그러더라. 추락의 공포를 겪는 순간에 김도영은 동영상을 찍을 정도로 대단한 멘탈을 보여준 것. 이런 성격이 프로야구 선수에 딱 맞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네. 1년에 144경기 중에 잘한 경기보다 못한 경기 더 많아요. 아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정말 잘해봐야 10번에 3번 안타 치는데 나머지 7번은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쵸, 이런 실패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성격들이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고 그리고 빨리 멘탈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하. 그리고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비행기 타서 그렇게 흔들릴 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포기해야 돼. 그리고 조종사가 잘해주면 감사한 거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어떡할 거야. 아니 뭐 하늘에 맡기는 거죠. 뭐 이제 그렇죠. 살고자 하면 살 것이고 맞아요. 잘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김도영 선수 진짜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런 성격이 와. 좋은 성격이고 네. 대범하죠. 굉장히 대범한 선수예요. 그리고 뭐 소리 지르면 덜 아픈가? 동영상 찍으면 많이 아프고 아니잖아요. 비행기 떨어질 때 아플 게 걱정이었는데 이런 성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김도영 선수가 강철 심장입니다. 네. 진짜 올 시즌에 이 타석에서도 이런 이제 강심장 이 변함없는 요 멘탈을 또 유지할 수 있다면 또 지난해보다 훨씬 또 월등한 이 월등히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잘할 해보고요. 거예요. 네. 왜냐면은 프로 첫 캠프에서는 프로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연습을 했잖아요. 이제 알고 연습하거든요. 네네. 준비 과정이 달라요. 지난 시즌하고 올 시즌하고는. 그래서 올해는 훨씬 더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만큼의 또 성적도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사실 김도영 선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번째 맞는 이제 캠프이다 보니까 또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또 욕심도 좀 있었을 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스프링 캠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또 정규 시즌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지난해 또 이제 경험을 발판 삼아서 올 시즌에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이 큰 친구 같네. 루카스 위스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진짜 강심장인의 김도영 세라피모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심장이 2개인가 봐요. 또 이런 얘기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상님께서 스프링 트레이닝이나 연습, 시범 경기 등등은 정규 시즌 성적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냥 마케팅을 위한 뉴스들이 대부분 뭐 물론 안전 관련 문제는 없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부상 같은 것도 이제 네. 짚어주시는 거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습 경기, 시범 경기 거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다. 혹은 이제 컨디션 너무너무 좋다. 이런 선수들 정규 시즌 때 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선수의 위치별로 달라요. 음. 뭐 주전 선수 같은 저도 이제 주전일 때는 뭐 연습 경기 하나도 못 친 적도 있는데 뭐 네네네. 캠프 기간 내내. 근데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선수들은 연습 경기 굉장히 중요하죠. 1군에 계속 있어야 되니까. 네네. 신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선수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뭐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정규 시즌 성적과 별개라고 하는데 조금 있어요. 조금 연관 있다. 관계는 다 있고 네. 그런 준비 과정들이 있어야 시즌이 좀 괜찮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좀 이제 주전으로서 경쟁해야 되는 선수들 혹은 이제 자리를 얻고자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좀 페이스를 빨리 올리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이제 정규 시즌에 조금 이 올라갔던 타격 컨디션 혹은 이제 올라갔던 이제 컨디션들이 좀 이렇게 다 이게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오히려 개막하면 그 사이클이 내려가는 선수들도 또 있더라고요. 내려가는 선수 있고 또 올라가는 선수 있고 뭐 근데 사실 그 주전급 같은 경우에는 시범 경기까지도 공 잘 안 보여요.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이 맞아 다칠까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시범 경기에서 베스트로 공이 들어오거나 그 볼 배합도 베스트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빠른 공 위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거기서 두각 나타냈다가 시즌 들어가서 변하고 많이 섞이면은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아,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네. 있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시범 경기 막판에는 안타 한두 개씩 또 치는 게 좋죠. 그게 이제 서서히 컨디션이 또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정규 시즌에 맞춰서 몸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제 프로 선수들 그리고 또 이제 경험이 많은 선수들의 또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시디는 베일에 가려진 게 오히려 정규 시즌 때 잘하는 거 베스트인 게 오히려 나은 것 같다. 또 삼성사랑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도영 선수 또 올 시즌에는 또 훨씬 더 나은 활약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댓글 좀 잠깐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봄날님께서 미국, 일본은 이미 시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지 않나요? 이런 의견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 끝냈고 이제 이미 경기 시범 경기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또 네. 요번 시범 경기 때 가장 또 돋보이는 거는 그 피치 클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타자들 뒤에다가 이따만한 이제 전광판으로 초시계를 이제 켜놓는 거예요. 그래서 20초 이게 주자가 있을 때는 20초, 주자가 없을 때는 15초 이내에 투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룰이 새로 생겼는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못 봤어요. 아, 못 보셨. 근데 이게 좀 투수 입장에서는 엄청 부담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15초를 다 활용해서 던지지 않고 공 받고 이제 좀 이렇게 문지르다가 이 사인 교환도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공 받자마자 바로 던지고 공 받자마자 바로 던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좀 상당히 그 인터벌이 빠르죠. 예, 짧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좀 더 짧아지긴 해야 돼요. 짧을 때 타자들이 못 치거든요. 너무 길다. 예, 좀 긴 면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종이 저렇게 많지 않은데 저렇게 오래 봐야 되는 시대도 있고 구종이 많다면 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일부러라도 한 바퀴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사인 한 바퀴 돌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구종이 저렇게 많이 기다릴 구종은 아닌데 하는 때도 있어요. 아니 페스티벌이랑 슬라이더밖에 없는데 뭘 자꾸 그거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 네, 해주시는 뭐 것 그런 것도 있죠. 보통 이제 베테랑 포스들이 네. 선수별로 준비를 다 해오니까 아하. 거기에 맞춰서 던져주면 베스트거든요. 사실은. 그쵸. 예, 네. 근데 좀 느낌 때문에 맞을 것 같은데 자신감 때문에 좀 자꾸 돌리는 경우는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타자들 같은 경우에도 8초 이내에 배터박스에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조항까지 있는데 이게 경기 시간 단축에는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좀 경기를 진짜 실제로 본 팬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좀 조급한데 좀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는데 좀 생각할 시간도 좀 있고 공 사이사이에 좀 이래야 되는데 경기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감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적응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지난 시즌에 이제 필서스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초시계를 놓고 한번 재봤어요. 몇 초나 걸리는지. 뭐 인터벌도 빼고 네. 일단 경기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수교대도 그렇고 그리고 뭐 타임을 부른다던가 공을 막 바꾼다던가 이런 이거 안 해도 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 시간이 한 20분 넘더라고요. 아, 그걸 좀 더 줄일 줄이는 생각을 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벌도 짧게 해야 되지만 그 나머지 시간들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 게 WBC 대비해서 컨디션을 일찍 올려버리면 정규 시즌이 어느 정도 오면 체력이 좀 붙이나요? 이런 의견 또 삼성사랑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페이스를 빨리 올리면 정규 시즌에 그만큼 힘드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가대항전이니까 정신적 피로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한국 시리즈가 경기가 많아서 포스트시즌 경기가 많아서 뭐 연장 가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에 또 많은 게 달려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선수들은 좀 WBC 가는 선수들은 그 정신적 피로도가 훨씬 클 거예요. 투수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몸을 만들고 많이 던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 시즌에서는 조금 무리가 올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네. WBC 관련해서 공인구의 실밥 높이 차이가 투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느냐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야수도 실밥 높이. 그래요. 야수 공 잡아서 1루에 던지려고 그러는데 실밥 이상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짧은 시간에 고쳐 잡기도 하는데 네. 뭐 일단 투심이 딱 잡혀버리면 이거는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빙 휘어서 네. 가면 큰일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고요. 네. 근데 투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제구도 잡아야 되고 스피드도 그리고 변하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공인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메이저리그 공 몇 번 잡아봤는데 아유 공 던지기 좀 쉽지 않다. 근데 그런 맨날 적응하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야 뭐 맨날 던지는 공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달라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평생을 잡고 던졌었던 공이랑 갑작스럽게 달라지면은 또 그게 엄청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WBC 공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공인구 같은 경우에는 미끄럽다고 하잖아요. 이제 투수들이 공통적으로 뭐 한국 선수들도 그렇고 또 일본 선수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이제 미끄럽다고 하는데 이 실밥의 높이, 이 솔기가 메이저리그 공인구는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덜 채이고 네, 손도 좀 맞아요.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이런 이 발라야 되고 이 뭐라 그러죠? 그 송진가루? 네네. 그 로진백이요. 로진이 그죠. 로진을 좀 이렇게 좀 잘 발라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좀 이 투수들도 요 공인구의 적응에 대한 문제가 또 WBC에서 가장 또 중요한 성패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메이저리그는 구경 못 해봤는데 관중석에서밖에 못 봤는데 네네네. 그 예전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그 시범 경기 시범 경기가 아니라 그 교육리그 같은 거 할 때 네. 보면은 미리 심판들이 그 공에다가 진흙을 묻혀서 침도 묻히고 네. 닦아요. 근데 앞에서 봤거든요. 아 저걸 또 손에 이렇게 이게 다 하잖아요. 나중에 헤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아 더러워 죽겠는데. 아이씨 어떡하지? 아 이거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이거 다 하면은 다 몸속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그리고 미리 심판들도 침하고 진흙으로 이제 다 닦는데 그런데 또 경기 때 또 또 하는 거 심판 아니야, 자기가 그러면? 혼자 또 이러면 다 섞이잖아요. 아우 뒤러.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님께서 이런 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구 경기 시간이 3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게 진짜 별로예요. 안희원님 말씀대로 때리고 던지는 시간 말고 다른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야구 본 시간이 있어 너무 빨리 던지고 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게 아니면 경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저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강남 선수의 롯데자이언츠 합류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겨우 내내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올 시즌 롯데 이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유강남 선수에게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강남 선수 수비에서의 극찬 뭐 여전합니다만 이 거듭된 지난 2년 동안 거듭된 타격 부진 때문에 반등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또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2018년에는 타율도 2할 9푼 6리 19홈런에 OPS 0.860을 찍어줬습니다만 이후 이제 772, 745, 693, 677 계속 좀 이제 타격 성적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 5년째 이어왔었던 두 자릿수의 홈런도 8개로 그치면서 또 이 타격적인 좀 부진을 겪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유강남이 4년에 80억, 이 80억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선수냐라는 의견들도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유강남 선수의 이 최근 타격 부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에 19홈런 쳤잖아요. 네. 이게 타자들은 보통 20홈런이라는 그런 그 그림을 그려요. 근데 하나 모자랐잖아요. 네. 분명히 이제 유강남 선수가 2019년부터는 펜스가 보였을 거예요. 장타가 보였을 거예요. 뭔가 더 네. 많이 치고 싶다라는 그렇죠. 욕심. 2할 9푼 6리에 19홈런. 그러면 3할에서 20홈런. 요거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장타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그 욕심 생기면은 그 스윙 메커니즘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부진하지 않았나. 그리고 잠실 야구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큰 야구장이 펜스가 큰 야구장이에요. 뭐 좌중간 우중간도 상당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버스윙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레그킥 할 때도 좀 오래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작용이 해서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롯데로 옮기잖아요, 사직으로. 그렇죠. 사직 야구장 특성이 상당히 그 유강남 선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잠실구장에서 또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셨고 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봐도 너무 멀다라는 그 압박감이 좀 느껴진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직구장 같은 경우는 뭐 펜스가 이제 높아졌다고는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잠실에 비하면 좀 그렇죠.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제 예전 같으면 지금은 그래도 거리도 멀어졌잖아요. 네네네. 사직이 약간 스핀만 걸리면 빗맞아도 펜스에 맞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펜스 근처에 잡히는 게 이제 펜스 맞고 맞아버리고 이제 튀어나오니까 이제 장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가 아하. 그리고 또 어떤 또 상황도 생기냐면은 그 짧았던 사직에 있을 때는 네네. 수비가 뒤로 가진 않아요. 앞으로 오지. 아. 왜냐하면 어차피 뒤로 가는 건 장타니까. 펜스에 맞으니까. 네네네. 뭐 그런 뭐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사직구장 그러니까 잠실보다는 크지 않다는 그런 뭐 생각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유강남 선수는 어떤지 몰라요. 어떤 야구장 가면 공이 참 잘 보이는 야구장이 있고 어떤 구장은 뒤에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구장도 있고 그리고 팀을 옮겼으니까 아무래도 타격에 대한 그런 그 이론도 살짝 공유가 되면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강남 선수도 팀을 옮기면서 그리고 이제 홈구장이 바뀌면서 타격적인 부분에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마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물론 이제 채팅창에 이제 사직도 또 작지 않다. 또 사직구장도 담장 높이를 4.8m에서 6m로 높여서 홈런 치기 예전보다는 또 쉽지 않다고 하네요. 안치홍 선수가 또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잠실에 비하면은 조금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네. 그 펜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그 좌중간 우중간이 중요해요. 이 가운데보다는 네. 또 이제 좌중간 우중간 좀 잡아당겼을 때 이런 네. 느낌. 네. 좌중간 우중간에 대한 부담이 잠시 좀 커요. 음. 그리고 뭐 사직구장이 좀 더 그 뒤로 빼서 길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예전 사직구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해 없으시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안민영님께서도 진짜 오랜만에 포수다운 포수가 와서 그저 LG에서 하던 대로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일단은 뭐 저희가 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사실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강민호 선수 떠난 이후에 여러 선수들이 이제 포수 마스크를 썼지만 공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이제 수비적인 부분, 특히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진짜 수비만 잘해도 고맙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내주시고 계세요. 분명히 지금 롯데로 와서 좀 첫 캠프를 치렀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 들어가면은 그 더가웃과 소통이 좀 많아야 될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그동안 받아왔던 LG 투수들과 롯데 투수들의 공이 달라요. 그렇죠. 성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익히고는 있겠지만 더가웃과 소통이 없으면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LG 있을 때는 그 리그 최고의 투수진을 맞아요.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 와서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도 그때하고 똑같이 이제 그 경기 운영하면 좀 실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이 선수 그러니까 투수라고 좀 대화도 많아야 되겠고 저는 사실 첫 시즌에 뭐 타격 잘하면 좋겠지만 네. 타격보다는 롯데 투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장단점대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박진규님이 롯데 투수들 포크볼 던지는 선수들이 많아서 또 이제 적응이 좀 쉬울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떨어지는 공, 이 네. 떨어지는 공들을 많이 던지는 선수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이제 블로킹의 중요성도 좀 강조가 될 것 같고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볼배합 이제 포수들이 이제 팀을 옮기면 뭐 LG로 옮긴 박동원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죠. 뉴욕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수가 옮기면 이전 팀 투수들의 버릇을 현재 팀 타자들에게 또 다 얘기를 해주느냐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한상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알아야지 얘기해 주죠. 알아야지. 네. 근데 그 버릇이라는 게 네네.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아하. 그래서 뭐 그리고 얘기해 준다고 내가 찾아야지 남이 얘기해 주는 건 잘 안 보여요. 하긴. 네. 네. 그런 부분도. 그리고 LG 있을 때는 공들이 빨라요. 음.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그리고 뭐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단순한 볼 배합 그리고 단순한 코스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포크볼 던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유강남 선수에게도 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수면에서 모두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나이고 성장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모든 면 성장이 된다면 롯데도 그래서 뭐 가을 야구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추진력을 받을 수 네.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 토리피님이 이 유강남 선수 프레이밍이랑 블로킹도 잘해요. 도루 저지는 단점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께서 유일한 약점이 이제 도루 저지율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또 많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안경현 의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제가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도루 저지 포수의 도루 저지는 온전히 포수의 탓만은 아니다. 이 투수들도 빠르게 퀵모션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롯데 선수들도 좀 퀵모션 단축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맞죠. 예, 투수가 이제 폼 다 뺏겼는데 포수가 아무리 잘 던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박경환 포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30cm로 아웃이 되고 세이브 된다고 얘기를 해요. 30cm. 그래서 한그 정도인데요? 네. 본인은 보통 이제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네. 그래서 30cm를 튀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딱 30cm만. 앞으로 이렇게 발 스텝을. 스텝을. 네. 오. 보통 이제 제자리에서 돌거든요. 네. 약간 뒤로 빠지든가. 근데 박경환 30cm 앞으로 딱 가서 그 30cm 줄여보려고. 제가 이제 그 앉아 쏴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공을 받고 여기 올 때까지는 앉아 쏘든 서서 쏘든 똑같아요. 이 시간을 뭐 줄이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만큼 던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서 강하게 던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요 시간 똑같은데 요 시간 안에 뭘 하면 돼요. 앉든지 쓰든지. 앉든지 쓰든지. 예, 요 시간은 요거는 상관없다. 요건 크게.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시간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강남 선수가 도루 조지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수가 많이 뺏겼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습니다. 뭐 강남이는 우영이 지분이 크기는 하죠. 루카시스님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롯데 투수들과의 또 호흡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유강남 선수는 LG 투수들 덕을 또 많이 본 선수라는 생각이 든다. 윤듀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유강남 선수도 이제 이적 첫해 좀 본인이 다시 한번 또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롯데 네. 투수들과도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또 가을 야구를 이끌어야 될 그런 이 막중한 임무를 또 있는 것 같는데 제 생각에는 또 너무 큰 금액을 준 거라고 보고 타격 하락세가 구단을 옮긴다고 반등할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 물론 롯데에 가서 잘하면 팬이나 스태프들은 또 엄청 좋아하겠죠.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유강남 선수들 이 FA 선언 후에 80억의 롯데와 계약했습니다. FA까지는 좋았는데 이 WBC 엔트리에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됐어요. 이제 백업 포수로 이제 양의지 선수의 백업 포수로 이제 이지영 선수에게 또 밀리면서 국가대표에 또 승선하지 못하게 됐는데 WBC 탈락 후에 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비 엔트리에도 못 들지 않았나 솔직히 많이 놀랐다. 그만큼 요즘 들어 내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실감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지영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또 이제 WBC에 탈락한 거 요거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면 양의지 선수에 이어서 요번 이제 포수 대 이동 때 두 번째로 또 큰 금액을 얻은 선수가 또 이제 유강현 선수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잖아요. 지금 성적 딱 봤을 때는 그만큼 아닐지라도 기대감. 그리고 WBC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그 성적이 아니라 그 위치나 아니면 그 활용도에 따라서 뽑는 거예요. 단기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뭐 수비를 가지고 일단 논하기도 좀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타격 가지고 논하기 쉽지 않고 타격은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좀 애매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유강남 선수가 예비한테 못 든 거죠. 딱 뭐 포섬 양이지. 네. 그다음 백업 포섬은 수비냐 뭐냐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못 든 것 뿐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유강남 선수가 뭐 이지영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나은 부분들도 또 많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제 대표팀 백업 포수의 그 역할 거기에는 또 이지영 선수가 조금 더 적합했다라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또 분석을 한 부분이니까 네. 또 요거는 조금 존중을 또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포수 엔트리 3명으로 고민할 때에도 박동원, 박세혁 선수를 놓고 고민했다고 인터뷰했었죠. 그게 유강남 선수의 현재 위치인 것 같다. 유강남 선수도 이런 부분 또 본인이 동기부여 삼아서 또 시즌 중에 또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 또 해드립니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WBC는 수비도 중요하게 봐야 할 텐데 유강남이 가진 약점이 너무 명확하니까 좀 뽑기 힘든 게 아니었을까요? 그렇다고 타격도 한 방이 있긴 하지만 외국 투수를 상대로 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 아무래도 도루 저지 같은 부분 단기전에서는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김식 감독님 저한테 그랬어요. 뭐라고요? 넌 발르려서 안 돼요. 그래서 예비엔트리에 있다가 네. 나중에 탈락했잖아요. 나 안 물어봤거든. 복도 지나가는데 감독님이 넌 발르려서 안 돼. 그래서 에? 갑자기요? 뭐가요? 아니 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저도 알죠.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확고한 이제 주전 이루수가 또 있고 네. 또 이제 백업으로 대표팀에 승선하는 선수들은 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그럼요. 한다거나 뭐발 빨라서 발이 빠르다거나. 도를 잘하든가 아니면 아. 수비를 너무 완벽해서 백업 수비 나가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내가 20홈 넣친 것도 아니고 아이. 뭐 3할 타자도 아닌데 너 발려서 안 돼. 와, 갑자기 씨 갑자기 그런 말씀 왜 하시는 거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니, 재밌었어요. 네네. 궁금한데 유강남 선수가 3할에 20홈런을 달성하면 오버페이라는 평가가 좀 바뀔까요? 맥콜러버님도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3할에 20홈 넣치는 포수가 그렇게 흔한가요? 음. 뭐 오프이 아니라고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롯데가 이제 포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그것만 사라져도 뭐 어느 정도 성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또 이제 오버페이라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이 롯데자이언츠가 그동안 이 포수 때문에 안방 때문에 고생했던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또 유강남 선수 꼭 필요한 그런 투자가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또 저희가 잠깐 또 해봤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 댓글 조금 살펴보면서 또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하는데요. 봄날님께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피칭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디네이션의 발전으로 포수 가치가 또 많이 하락해서 고연봉 포수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포수 하나에 팀이 좌지우지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글쎄요, 뭐 코디네이션이나 피칭 디자인이나 이게 중요하죠. 근데 공을 거기다 던질 수 있어야지 중요한 거죠. 아하. 그렇잖아요. 그쵸. 네. 뭐 다 알아요. 여기다 던지면 못 치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다 던지면 못 치는 거 다 알죠. 공 빠르면 여기다 던지면 다 플라이볼이고 맞죠. 엄청 야구 쉽죠. 근데 맞죠. 여기다 던지는데 여기다 던져서 맞고 여기 던지는데 여기다 던져서 맞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던져 달라는데 여기다 안 던지면은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던져서 볼 카운터 유리해지 유인골 갈 텐데 그쵸. 계속 볼 던져서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아는 공이 여기 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치는데 아하. 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다. 예,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뭐 그 좋아요. 피칭 디자인 좋고 코디네이션 다 좋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투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아, 거기에 있어서 또 이제 국내 야구에는 아직까지 또 포수의 역할이 조금 더 크다라고 네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고연봉 포수라고 한다면 뭐 수비는 일단 기본이고 수비에다가 타격까지 겸비가 되어야지만 정말 큰 계약을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포수의 타격의 가치 요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이 점점 빨라지잖아요. 네네네. 정말 코스 생각 안 하고 던져도 될 만큼의 빠른 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변화구가 좋은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가운데 들어온다고 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어느 예상도 되고 눈에 보여야 치는 건데 아예 눈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공이 빨라서 내 타이밍으로 못 쫓아가거나 변화구 각이 너무 좋아서 내가 그 공을 못 골라낸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메이저리가 그래서 아마도 포수보다는 투수 쪽에 뭔가 좀 치중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 근데 투수가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 약간 포수 쪽으로 또 중심 또 기울게 되고. 그쵸.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 안 차이가 되면 이제 타자들 성향들 있잖아요. 네. 항상 여기서 뭘 노리고 뭘 준비해서 나오고 이런 거 이제 맞추려면은 투수 코디네이터보다는 포수들이 경험했던 걸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아하, 또 요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안경현 위원님의 또 시각 또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역시 최고의 해설자 안경현 위원 화이팅입니다. 피터 SMG님께서 또 요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도 한 40분 넘게 또 요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안경현 위원님께서 또 이제 경험해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까 그 비행기 안에서 모르겠다 이런 거 얘기하신 거 그리고 또 방금 전에 김인식 감독이 이야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빵빵 터지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안경현 의원님과 정말 재밌는 시간 또 보내봤고요. 또 저희가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시는 또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 월요일 방송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저희 채팅 또 많이 남겨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또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이 방송에 또 다시 오전 10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또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